이번 시간에는 스테이터를 이용한 응용 계량 경제학 제4부 제5장 아치 모형과 가치 모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선 가치 모형과 관련된 기초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 최소 자생법에서는 횡단면 자료에서 특히 오차항의 분산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일명 동분산 호모스케데스티서티의 가정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시계열 자료의 분석에서도 모든 t에 대해서 분산이 일정하다는 동분산, 이것을 특히 시계열 자료에서는 안정성의 조건 중에 하나로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금융시계열 자료에서는 간혹 낮은 변동성을 보이다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분산, variance that change over time, 이것에 대한 연구로서 아치 모형,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라는 모형이 개발되게 됩니다. 금융경제학 분야에서 자산 수익률의 변동성은 자산 보유와 관련된 의사결정이라든지 위험 배분, 파생상품의 가격 결정과 같은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CL 자료에 있어서 이러한 변동성을 모형화한 것이 바로 아치 모형, 가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 모형을 이야기하면서 변동성의 군집화라는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Volatility Clustering이라고 합니다. 높은 위험성을 나타내는 기관이 낮은 위험성을 나타내는 기관과 비교해서 아주 집중되는 이런 현상을 변동성의 군집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료의 빈도 분포를 보게 되면 평균 부분과 양쪽 꼬리 부분의 빈도가 높은 소위 급천 분포 또는 날씬한 분포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장기적인 분산의 예측치인 비조건부적인 분산이 아니라 해당 시계의 변수의 행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최선으로부터 구한 모형의 조건부적인 분산을 연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적인 분산이라는 용어는 이전의 오차항에 의해서 현재의 분산이 결정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시계열 자료의 특정한 부분이 이처럼 변동성이 큰 변동성의 군집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그리고 여기에 정규 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중심 부분에는 이렇게 빈도수가 많은 급천 분포의 형태를 보이고 꼬리 부분에 있어서도 빈도수가 높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슬렌더한 날씬한 분포를 보이는 것이 바로 변동성 군집화 현상을 가진 시계열의 분포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치 모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아치 모형은 이 로버트 앵글, 1982년도에 노벨상을 수상한 로버트 앵글이 특정 시점 t기의 오차의 분산은 과거, 예를 들면 t-1기 오차항의 제곱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따라서 조건부적인 분산이 일정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될 때 시계열의 평균 방정식 mean equation과 분산 방정식 variance equation, 이 두 개를 동시에 추정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회귀 모형에 있어서 종속변수 yt는 독립변수 xt의 함수로 표시가 되고 오차항 ut는 IID, Independent Identically Distributed라는 이런 IID 평균이 제로이고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로서 일정한 이런 분포를 하는 이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앵글의 아이디어는 오차항의 분산 시그마 제곱은 과거 오차항의 제곱값에 의존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변화하는 이러한 이분산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 바로 로버트 앵글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 t 시점의 분산 시그마 t의 제곱은 바로 전기 오차항의 제곱 ut-1의 제곱의 함수로 표시가 된다라는 이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아치라는 이런 영어 약자의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치라고 하는 것은 오토 리그레시브 컨디셔널 헤테로스케데스티서티의 처음 글자를 딴 약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하는 것은 각각 다른 시점 t에서 관찰되는 이분산이 서로 오토 리그레시브하다, 다시 말하면 오토 코릴레이트 되어 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컨디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잔차항의 분산 베리언스가 과거의 오차항에 의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오차항의 조건부적이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테로스케데스티스티라는 말은 해당 시계열이 t에 따라서 변화하는 분산을 갖는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치 모형은 분석 대상 시계열 자료가 시간에 따라서 과거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는 분산을 가진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는 모형입니다. 따라서 분산의 변동성을 모형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아치1 모형을 살펴봅니다. 아치1 모형에서는 평균 방정식 yt는 xt 독립변수의 함수로 표시가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독립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단순히 상수항의 함수인 이런 평균 방정식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집합의 조건부적인 이분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ut, t-1기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현재의 오차항은 iid다. 평균이 제로이고 분산이 ht인 이러한 iid를 갖는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의 방정식은 아치1 모형이기 때문에 분산 방정식 시그마 t의 제곱 즉 ht는 ut-1의 제곱의 함수로 표시가 됩니다. 만약 아치2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 ut-2의 제곱의 항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아치1 모형은 시점 t-1기의 충격이 t기의 ut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관계로서 ut-1의 제곱의 값이 커지거나 작아지면 다음 기의 ut의 분산 역시 커지거나 작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ut-1이 커졌을 때에 현재의 분산은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람다1 코에피션트의 값은 플러스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일반화해서 아치 q 모형을 보게 되면 바로 ut-j 스퀘어의 텀이 이처럼 계속 부가가 되는 q개가 부가가 되는 이런 형태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아치 모형의 추정치는 바로 시계열 자료에 있어서 아치 효과의 존재는 고전적 최소자성 추정치의 일치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비효율적인 추정치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t-검정을 부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치 모형의 분석 절차를 살펴봅니다. 분석 절차는 일반적인 계량 경제학 방법론의 분석 절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기초 통계, 그래프를 그려서 데이터의 안정성이라든지 잘못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추정하려는 것이 아치 모형이기 때문에 아치 효과가 존재하느냐 하는 여부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치 모형을 추정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모형의 목적인 예측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추정이라든지 추정 결과의 평가 또는 예측을 통해서 의미를 해석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열 자료에 아치 효과가 존재하느냐 하는 것 여부는 바로 아치 효과 검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테스트, LM 테스트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현재의 분산이 과거의 오차항의 제곱의 함수 형태로 표시가 될 때 여기에서 말하는 감마 j의 모든 코에피션트가 제로이냐 여부를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람다 j의 값이 제로라고 하는 것이 귀무가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라는 것이 대립가설이 됩니다. 검증 통계량은 모형의 추정 결과로 나온 R 스퀘어에다가 총 관측치에서 바로 R치의 차수 Q를 빼준 것이 바로
바로 카이 자성 분포를 한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아치 효과의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치 모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아치 모형에서 사용했던 아치 효과의 차수가 증가되면은 이것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로버트 앵글의 제자인 볼로슬레브라는 학자가 1986년도에 분산항의 시차 변수를 포함시키는 이런 아이디어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로 볼로슬레브의 이 모형을 가치 모형, 다시 말하면은 일반화된 자기회귀 조건부 이분산 모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모형, 가치 모형이라고 합니다. 가치 모형 PQ, 가치 PQ 모형의 수학적인 표현을 살펴보게 되면은 평균 방정식 YT는 다른 독립변수 XT의 함수로 표시되고 많은 경우에는 독립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단지 평균 방정식 YT는 상수항의 함수인 것으로 평균 방정식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UT는 과거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컨디셔널한 이러한 오차항이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분산 방정식 HT, 시그마 제곱은 바로 HT의 과거의 함수로 표시가 되고 또 UT의 과거의 제곱의 함수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분산의 과거의 값의 함수로 표시되는 이 효과를 가치 효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차항의 과거치의 제곱의 함수로 표시되는 것을 아치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 아치의 효과의 합이 바로 가치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반적인 가치 원원 모형을 표현을 하게 되면 HT는 HT-1의 함수, UT-1의 제곱의 함수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델타1과 감마1의 합은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바로 안정성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터그레이티드 가치 모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치 모형과 가치 모형의 그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유사성은 분산의 변동성, volatility of the variance를 모형화했다는 면에서는 유사합니다. 조건부적인 시간에 따라서 변동하는 분산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시계열과 불안정한 시계열 모두 모형화가 가능을 합니다. 위험도를 추정하기 위해서 자산의 조건부적인 분산의 행태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산의 군집화를 파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모두 평균으로 회귀하는 과정, mean reverting process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아치 모형과 가치 모형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치 모형과 가치 모형의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가치는 앵글에 의해서 1982년도에 개발이 되었고 가치는 앵글의 제자인 볼로슬레브에 의해서 1986년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아치 Q 모형은 추정하기 어렵고 때로는 이 감마 추정치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볼로슬레브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치 모형을 개발을 했습니다. 가치 모형을 사용을 하게 되면 Q의 차수가 큰 아치 Q 모형을 추정하지 않아도 되고 또 아치 모형의 파라미터가 플러스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아치 모형은 MA 모형과 유사하고 가치 모형은 아치 모형에 AR항을 포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견 우리가 이미 살펴본 아리마 모형과 비슷한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아치 Q 모형에서는 Q 플러스 1개의 파라미터를 추정을 해야 되므로 정확한 추정치를 추정하는 것이 힘듭니다만 가치 모형에서는 아치 모형에서 큰 Q에 대한 추정치를 구하는 대신에 몇 개의 파라미터만을 구하면 되므로 추정치의 효율성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아치 모형에서는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하는 이 레버리지 효과를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치 모형에서는 바로 이러한 레버리지 이펙트, 즉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비대칭적으로 분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러한
효과를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치 Q 모형은 파라미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추정하기 힘듦으로 인해서 가치 원 모형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봅니다. 수식은 복잡해 보입니다만 알고 나면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아치 Q 모형은 이처럼 HT는 UT-1의 제곱부터 UT-Q의 제곱의 함수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Q개의 파라미터를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정해야 될 파라미터의 수가 많습니다. 기하학적인 시차 구조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감마1, 시그마1 S-1을 감마 S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HT, 위에서 말한 HT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HT-1에 대해서 이것을 표기를 하면 이와 같은 함수가 됩니다. 여기에서 세타1, 감마1을 빼주고 더해줍니다. 나머지 이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 이 항은 이 끝부분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역시 똑같은 위에 있는 식과 똑같은 식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하나로 묶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델타1 항을 바깥으로 뽑아낸 다음에 괄호 안에 이 표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끝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차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미미한 이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이걸로 대체를 시켜주게 되면 바로 식이 HT는 HT-1과 UT-1 제곱의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아치 Q 형태의 함수는 가치 원원 형태의 함수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추정해야 될 파라미터의 수가 매우 작아지고 또 플러스 값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값을 갖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대안으로서 가치 모형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가치 원원 모형을 보다 일반화해서 가치 PQ 모형을 만든다면 H의 과거 시차 변수, UT의 과거 시차 변수를 이렇게 하게 되면 가치 PQ가 됩니다. 간혹 책에 따라서는 이 P와 Q를 바꾸어서 UT-J에 붙는 이런 차수를 P, HT-에 붙는 차수를 Q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읽더라도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동일하지만 표기법에 주의를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간단하게 아치 모형의 분석 사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선 스테이터,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관측치에 대해서 타임이라는 이런 변수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타임을 시간 변수로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로그를 코스피 자료를 가지고 로그를 취한 다음에 로그 취한 값에 시차 변수를 빼주고 100을 곱해줬기 때문에 R이라고 하는 변수는 코스피로 본 수익률을 %로 표현한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코스피를 그래프로 그려서 G1이라는 그래프로 보관을 하고 방금 구한 수익률을 G2라는 그래프로 보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의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그 히스토그램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실선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G3로 보관을 하고 이 그래프 3개를 동시에 결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방금 구한 이러한 수익률 자료를 자세하게 썸머라이즈를 이용을 해서 자세한 통계량을 계산을 해봅니다. 특히 디테일이라고 하는 옵션을 부과를 하게 되면 첨도를 나타내는 커토시스와 외도를 나타내는 스큐니스 통계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치 효과의 존재 여부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앵글이 개발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테스트를 해봅니다. 수익률을 상수항에 대해서 함수를 구하고 ESTA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레그1을 가질 때에 LM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시차 9개까지를 이용을 해서 LM 테스트를 해봅니다. LM 테스트, 아치 모형에서 LM 테스트는 ESTAT, ARCH, LM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치 모형, 단순한 아치1 모형을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아치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하고 수익률의 아치 모형, 그 다음에 차수는 아치1이라는 옵션 1을 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치 모형을 추정한 뒤에 분산의
추정치를 구합니다. predict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 variance라는 옵션을 부여를 해서 분산 추정치는 HTARCH1이라는 이름으로 보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HTARCH1이라는 이 그래프를 실선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G4라는 이름으로 보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G2, 이미 우리가 그려놓은 G2 수익률의 실선 그래프와 그 다음에 방금 구한 분산의 그래프 두 개를 결합을 시켜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 그래프를 보도록 합니다. 자, 방금 코스피 지수를 나타내고 이 코스피 지수로부터 구한 수익률을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여기에 변동성이 높은 부분이 군집되어 있다는 변동성의 군집화 현상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으로 그렸을 때 중심부의 빈도가 높고 꼬리 부분의 빈도가 높다라는 이런 현상을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치 효과가 존재한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산이 큰 부분에 집중적으로 출현한다는 것, 첨도가 크고 테일 에어리아가 팻하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디테일이라는 옵션을 부여한 summarize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기술 통계량을 계산을 했을 때 바로 외도가 마이너스 0.4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심을 여기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의 분포가 훨씬 더 많은 이런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쪽이 완만하게 기울어져 있을 경우에는 외도가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설명할 나쁜 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변동성이 더 커진다라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스큐리스 값이 부의 값을 가지면은 좌측의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바로 자산 수익률은 나쁜 뉴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커토시스가 바로 3보다 크기 때문에 첨도가 크다. 여기에서 첨도가 크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바로 우리가 도표로 그렸을 때와 상세한 단순 기술 통계량을 구했을 때 우리 코스피 수익률에는 바로 이러한 아치 효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ESTAT 아치 LM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앵글이 개발한 아치 라글랑지 멀티플라이어 테스트를 했습니다. 귀무가설은 아치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고 대립가설은 아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시차 1에 대해서는 바로 유의성이 없고 2 이상일 경우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그렸던 이 G2 그래프 코스피의 자산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는 아치 모형의 추정 결과라고 한 분산 추정치를 보여줍니다. 바로 수익률의 군집화 현상이 보이는 곳에서 바로 분산의 군집화 현상이 바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치 모형의 추정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치 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은 아치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 평균 방정식과 분산 방정식을 구한다고 했는데 평균 방정식은 mean equation 상수항의 함수이기 때문에 상수항의 추정치만 구해졌습니다. 분산 방정식은 바로 아치1 모형을 추정을 했기 때문에 아치1에 대한 효과만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로그 우도값 우리 추정을 하는 과정에서 수렴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마지막 로그 우도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익자료의 분포가 우리는 여기 아무런 옵션을 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한다는 것을 가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고 첨도가 높고 테일 에어리아를 가진 이러한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치 모형을 추정할 때에는 정규 분포를 가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것이 정규 분포가 아니고 다른 분포를 할 이런 가능성에 대입한 추정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익률 자료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는 것을 나타내는 가우지안이라는 이런 용어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상수항만을 평균 방정식에서 추정을 했기 때문에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평균 방정식에는 상수항만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통계량은 무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통계치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치 모형의 추정에 이어서 이번에는 가치 모형의 분석 사례를 살펴봅니다. 우선 가치 모형은 아치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서 아치항을 나타내는 차수와 가치항을 나타내는 차수를 각각 아치, 가치라는 옵션으로 부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치 모형을 추정한 다음에 predict의 variance라는 옵션을 이용을 해서 그것의 분산 추정치를 구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구한 분산 추정치를 실선 그래프로 그려봅니다. 이번에는 가치인 민 모형을 추정을 해봅니다. 가치인 민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뒤에 그 수식을 살펴볼 것입니다. 가치인 민 모형은 아치라는 명령어에 아치m이라는 이런 옵션을 부여를 하고 차수가 각각 아치 차수 1, 가치 차수 1인 이러한 차수를 부여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가치인 민 모형을 추정을 하고 predict의 variance라는 옵션을 부여를 해서 역시 분산 추정치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정된 분산 추정치의 그래프를 그려서 보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타치 모형을 추정을 해봅니다. 아치라는 명령어에 아치텀, 가치텀, 타치텀을 부여를 했습니다. 타치는 일종의 더미 변수를 활용하는 아치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타치 모형을 추정을 하고 분산을 추정치를 구합니다. predict라는 명령어에 variance라는 옵션을 부여를 해서 분산 추정치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정된 분산 추정치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다음 이 가치 모형을 추정을 해봅니다. 이번 사례에서 한국의 코스피 자료를 이용한 자료에서는 바로 이 가치 모형을 추정을 해보았습니다만 수렴화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웃풋은 제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치 모형, 다양한 형태 가치 모형의 분석 사례를 추정 결과를 봅니다. 아치라는 명령어에 아치텀, 가치텀 각각 1의 차수를 부여를 했습니다. 가치 원원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평균 방정식 코스피 수익률은 상수항의 함수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평균 방정식 YT는 XT의 함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XT는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 방정식 베리언스 이퀘이션은 아치텀, 가치텀 각각 하나씩을 넣었기 때문에 아치 부분, 가치 부분 각각 하나씩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모형을 통해서 구한 분산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코스피 수익률의 변동성이 큰 부분에서 이처럼 분산이 커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치인민 모형을 살펴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아치에 아치m이라는 옵션을 부여를 하고 여기서는 특별히 트래시홀드라는 이런 옵션을 부여를 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평균 방정식 상수항의 함수로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 방정식이 추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단순한 형태의 분산 방정식에서는 아치텀과 가치텀이 추가가 되었습니다만 이 사례에 있어서는 바로 더미 변수를 활용한 이러한 트래시홀드 아치 모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차항이 플러스일 때에는 1의 값을 주고 마이너스일 때는 0의 값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더미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 더미 변수 ut-1이 플러스일 때는 HD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작은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감마2가 마이너스 값을 가집니다. 음일 경우에는 이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감마1 값이 그대로 진한기의 ut-1의 효과가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오차항의 마이너스 값이 커질수록 바로 분산이 커지는 이런 효과를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나쁜 뉴스가 보다 더 큰 마이너스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반영을 하기 위한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치인민은 여기에서 보듯이 오차항, 여기서 분산 방정식의 텀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방정식에 바로 이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구한 분산 방정식의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T가치, 트래시홀드 가치 모형을 보여줍니다. 평균 방정식이 추정이 되었고 분산 방정식이 추정이 되었고 이로부터 타치텀을 나타내는 항이 추정이 되었고 이로부터 분산 방정식이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형태의 모형, 아치, 가치, 가치인민,
타치 모형을 추정을 한 뒤에 그 추정치로부터 구한 분산 추정치를 하나의 그래프에 그려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런 모형이지만은 분산의 변동성을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설명해 준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코스피 지수를 이용한 수익률 자료를 이용을 해서 아치 모형, 가치 모형, 가치 인민 모형, 타치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치, 가치 모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아치, 가치 모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런 보안 동영상 자료에 있어서는 청취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순서를 지켜서 동영상 자료를 청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